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릴 적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있죠. 전 6살 때인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란 책을 읽곤 했습니다. 그 책이 너무 좋아서 전 책이 닳아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남편에겐 소중한 금시계와 아내는 길고 탐스러운 머리카락을 팔아서 서로에게 시계줄과 머리에 꽂는 빗을 선물한 당시 반전 있는 오엘리의 소설이었죠. 전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 모든 걸 줄 수 있을 만큼 희생할 수 있을까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요즘 드라마에서 보면 흔히들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해라는 살짝 오글거리는 대사를 보면 드라마라서 그렇겠지 저런 게 어딨냐고 아주 현실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남남으로 만나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사랑이 깊어지면 크리스마스의 선물 주인공들처럼 내가 가진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희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남녀 사이만이 아닌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전 사실 핏줄도 아닌 남에게 내가 가진 모든 걸 주고 싶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반대로 제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만난 후 저의 이런 생각은 180도 바뀌게 되었고 부부간의 사랑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남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가져온 기적 같은 제 러브스토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좋은 글씨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 좋은 글씨가 새겨진 불행을 안고 태어난 아이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하룻밤의 만남으로 저를 가지게 됐고 저 때문에 결국은 부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는 애가 있으면 당연히 결혼을 해야 한다는 남들의 시선 때문에 남녀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도 그냥 애 보고 사는 거지 라는 마음으로 부부의 연을 맺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화장품 방문 판매 점원으로 일했고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화장품 판매원이었던 어머니는 늘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손님들에게 제품을 권하며 그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화장품을 팔려면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하니 절 맡길 데가 없어 늘 전전긍긍해 했다고 들었습니다. 준이 엄마, 우리 순정이 하루만, 응? 안 돼. 나도 오늘은 일 있어. 준이 데리고 예방주사 맞으러 가야 해. 잘 됐네. 우리 순정이도 같이 맞춰주면 안 될까? 에휴, 순정이 엄마, 아무리 바빠도 애 챙길 건 챙기면서 사는 게 엄마 아니야? 나 솔직히 순정이 볼 때마다 불쌍해. 이 집 저 집 또 돌아다니면서 엄마랑 아빠랑 함께 있는 시간이 하루 중 얼마나 돼? 아니, 봐주기 싫으면 봐주기 싫다 하면 될 것을 네가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야? 앞으로 화장품 샘플 꿈도 꾸지 마. 가자. 순정아. 전 그날 이후 엄마 손에 이끌려 하루 종일 엄마를 따라다니며 화장품을 팔러 다녔습니다. 엄마는 여자 남자 손님 할 것 없이 화장품을 팔러 다녔죠. 너 지금부터 엄마라고 하면 절대 안 돼. 알았어? 왜? 어른들만의 비즈니스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이모라고 해. 알겠지? 5살, 전 호기심도 많고 엄마 품이 늘 그리웠던 나이였습니다. 남의 집에서 눈치 보며 노는 것보다 엄마를 따라 이렇게 같이 다니는 게 그땐 참 행복했었죠. 어머, 사장님, 식사하시나 보네? 어우, 우리 동네 미스코리아가 납셨네. 자, 여기 앉아. 그런데 얜 누구야? 제 조카인데 오늘 맡길 데가 없다고 제가 좀 데리고 다니고 있어요. 아유, 깜짝이야.
나는 미스 최가 아이 엄마인 줄 알고 놀랐어. 사장님, 너무 섭섭하다. 내가 어디 봐서 애 엄마로 보여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식사 다 하신 거예요? 짜장면이 좀 남았네? 아침을 좀 많이 먹고 나왔더니 영 먹히지가 않네. 그럼 우리 조카 주면 안 될까? 마음대로 해. 근데 내가 먹던 걸 애한테 줘도 되나? 상관없어요. 순정아, 자, 짜장면 먹어. 아니, 이모. 아유, 제가 워낙 조카를 예뻐라 하다 보니 저보고 맨날 엄마라 그래요. 역시 우리 미스 최는 얼굴도 곱고 마음도 곱다니까. 사장님, 사모님 화장품 다 떨어지셨죠? 나야 모르지. 요번에 신제품이 나왔는데 바르기만 해도 피부가 비단결이 된다니까요. 우리 사장님도 내가 발라드릴까? 좋지. 어머니는 그렇게 웃음도 팔고 화장품도 파는 사람이었죠. 5살짜리 꼬맹이가 그때 뭘 알겠습니까? 그냥 엄마가 가자면 가고 혼자 놀고 있으라면 놀고 그럴 수밖에 없었죠. 어린아이 입에 짜장면은 아주 신세계였습니다. 흰밥에 계란만 맨날 먹다가 짜장면은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부동산 사장과 히히덕거리는 사이 전 짜장면을 다 먹고 엄마한테 가려고 했는데 넘어지는 바람에 그만 부동산 가게에 있는 난로에 얼굴을 심하게 데이고 말았습니다. 엄마! 5살짜리 아이가 그 뜨거운 난로불에 데이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라디오에 나오는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그 부동산 사장과 히히덕거리느라 제가 불에 데인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제가 넘어져 있는 걸 확인하고는 그제서야 제가 다친 걸 알게 되었죠. 어머, 순정아, 순정아! 아유, 어떡해! 어머니는 저를 업고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고 전 화상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어린애들이 종종 뜨거운 거에다가 손을 대기도 하는데 따님은 얼굴 전체를 뒤덮을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상 중에서도 심한 단계예요. 그리고 빨리 조치를 취하면 좀 덜했을 건데 보니까 바로 처치를 못하는 바람에 감염도 된 것 같아요. 참, 여자의 얼굴이 이래서 보는 제가 다 마음이 아프네요. 그럼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다시 예전 피부로 돌아갈 수 없나요? 지금으로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그렇게 한 달을 입원했고 엄마는 절 간호사들에게 잘 부탁한다며 몰래 화장품 판매를 하러 나갔습니다. 병간호는커녕 제가 잘 먹고 상처는 잘 낫고 있는지 관심도 없었죠. 퇴원을 하는 날 어머니 아버지 둘 다 병원으로 절 만나러 왔습니다. 에 꼴이 이게 뭐야? 난들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그랬어? 돈 벌어야지 애 봐야지. 나보고 어떡하라고? 부모인 내가 봐도 이렇게 흉측한데. 애 모양이 이러니 누가 순정이를 봐주겠어. 아마 징그럽다고 아무도 봐주지 않을 거야. 그럼 어쩔 건데? 방법이 하나지 뭐.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새벽 엄마는 절 아주 따뜻하게 입히곤 곤히 자는 저를 깨웠습니다. 순정아, 일어나. 가자. 어디 가는데? 좋은데. 전 그렇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택시를 타고 한 고아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한글을 잘 못 읽는 터라 여기가 어딘지 감이 오질 않았죠. 순정아, 엄마 일하러 가야 하니까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조금만 있으면 여기 원장님이 문 열어주실 거야. 싫어. 싫어. 이거 안 나? 엄마 일하러 가야 한다고 했잖아. 잔말 말고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 알았어? 그게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전 그날 고아원 앞에서 3시간을 밖에 서 있었고 원장님이 밖으로 나오셔서 절 데리고 들어가셨죠. 어린 것이 어쩌다 이랬을까. 너 이름이 뭐니? 정순정입니다. 아이고, 말도 아주 잘하네. 몇 살? 전 원장님께 나이와 이름,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여기 친구들도 많고 장난감도 많아서 화장품 팔고 오면 저 데리러 올 거래요. 그래. 원장님이랑 엄마 오실 때까지 같이 기다려보자. 알겠지? 엄마는 하루가 지나도 보름이 지나도 한 달이 다 될 때까지 절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에 대한 원망이 하루하루 커져만 가고 있었죠. 원장님은 정말로 좋은 분이셨지만 친구들은 제 얼굴을 보면 늘 징그러운 괴물 같다고 놀리기만 했습니다. 야, 너 프랑켄슈타인이냐? 뭘 괴물 같아. 너 여자야, 남자야? 나 쟤랑 안 앉을래. 원장님, 쟤 너무 무서워요. 친구들은 제 화상 흉터를 보고는 모두 도망가거나 놀리기 바빴고 10대가 되니 괴롭힘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네 얼굴도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지. 진짜 시키게? 자, 오늘 매상 10만 원은 돼야 한다. 안 그러면 확! 알지? 친구들은 제 얼굴을 이용해 절 앵벌이를 시켰습니다. 저 같은 얼굴이면 사람들이 불쌍해서 많이 도와줄 거라고 하면서 절 거리로 내몰았죠. 그렇게 왕따와 괴롭힘으로 전 10대를 지내고 19살이 되던 해 저는 성인이 돼서 사회로 나가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얼굴에 흉터가 심하게 있다 보니 면접을 가면 모두 다 거절당했습니다. 아니, 어쩌다 얼굴이... 우리 직원들이 같이 일하려 하겠나? 아유, 뭔... 우리는 외적인 면이 중시되는 회사라 미안하게 됐네요. 전 결국 이 얼굴로는 절대 취직할 수 없다는 생각에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자책을 만드는 곳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포스트를 보게 됐고 전 이런 거라면 괜찮겠다 싶어서 희망을 가지고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계세요? 그때 선글라스를 쓴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딱 봐도 맹인이었죠. 무슨 일로 오셨죠? 구인 공고 보고 왔습니다. 점자에 대해서 좀 알아요?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빨리 배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는 수작업으로 하는 게 많아서 일이 힘들 수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 꽤 당차 나가시겠구만. 그럼 내일부터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전 제 외모를 가지고 뭐라 하지 않는 사람은 생전 처음 봤습니다. 아무래도 제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사장님과 제 일에 대한 의지가 맞아떨어진 거죠. 전 다음날 출근해 제 사수에게 점자책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됐죠. 여긴 정순정 씨, 그리고 여기는 이기우 씨. 이 부장이 순정 씨 사수가 돼서 한번 잘 가르쳐봐. 제가 뭘 할 줄 아는 게 있나요? 그래도 우리 회사의 유일한 비장애인인데 잘 좀 가르쳐줘. 네, 알겠습니다. 전 그렇게 그 맹인 남자에게 점자책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 남자는 늘 일하면서 단 한마디의 잡담도 없이 오직 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도 기계를 척척 만지는데 전 저게 가능한 일인지 두 눈으로 봐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선배님 엄청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전 봐도 이 기계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는데 선배님은 아예 도면을 보듯이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한 거 아닌가? 네?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살고 보이면 보이는 대로 사는 거지. 순정 씨도 의식하지 않아도 체득된 것들이 있잖아.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거. 네, 물론 있겠죠? 나도 마찬가지야. 그냥 이게 내 일상이야. 특별할 것도 없어. 특별하다면 내 눈이 지금 20년째 멀고 있다는 거지. 선배님의 일에 대한 열정은 정말 멋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성인이 돼서 단 한 번도 남자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선배에게 일을 배우면서 선배를 몰래 짝사랑하게 됐고 이걸 고백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네, 선배. 그리고 이거. 이게 뭐야? 도시락이요. 선배, 제가 먹여드릴게요. 그러자 선배는 좋다며 흔쾌히 허락을 했고 저는 선배 입에다 김밥을 먹여주었습니다. 맹인이 돼서 좋은 점은 말이야. 이렇게 여자한테 밥 얻어 먹어도 아무도 손가락질 안 한다는 거. 그게 좋은 것 같아. 선배. 근데 나한테 밥 먹여주는 사람 많았거든? 우리 엄마, 주방 여사님, 같이 일하는 직원들. 그런데 순정이가 먹여주는 밥은 좀 더 특별한 것 같아. 순정이는 어때? 제가 특별하다고요? 그럼 나한테 넌 특별해. 너처럼 뭐든 열심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드물지. 난 보이지 않는 대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걸 느껴. 특히 너에 대해선 더. 살면서 특별하단 소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징그럽다, 더럽다, 흉측하다는 말만 많이 들었지. 절 특별하게 대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마저도 말이죠. 전 그때부터 선배를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함께 일해서 기뻤고 선배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이 전해진 걸까요? 선배는 어느 날 제게 할 말이 있다며 절 아주 좋은 식당으로 불렀습니다. 여기 맞지? 네, 선배가 말한 식당 이름 맞아요. 예약했으니까 들어가자.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지팡이 있으니까 천천히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전 선배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죠? 예약했습니다. 이기호. 잠시만요. 전 선배가 예약을 했기에 예약을 확인하러 직원이 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에게 귓속말로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매니저가 저희에게 다가왔죠. 저기 뭔가 예약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약자 명단에 선생님 이름이 없네요. 그럴 리가요. 예약됐다고 확인 문자도 받았는데요. 여기 문자 보이죠? 이기호 고객님, 7월 20일 다운 레스토랑 19시 2인 예약 확인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용 휴대전화를 보여주는 매니저는 당황했고 잠시 고민하더니 착오가 있었다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됐죠. 사실 같이 오신 여성분 얼굴 상처가 너무 심해서 식사하시는 손님들이 꺼려하실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고요? 화상 흉터가 심하신 것 같은데 안 보여서 모르시겠지만 어느 식당에 가도 그럴 겁니다. 죄송합니다.
한 명은 시각장애인에다 한 명은 얼굴이 완전히 괴물 같은 화상 입은 여자. 제가 봐도 우리의 투샷은 정말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선배 때문이 아니라 저 때문에 말이죠. 사실 전 제 얼굴에 대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선배는 시각장애인이었으니까요. 저 또한 선배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다고 해서 당신한테 그런 소리를 들을 사람 아닙니다. 당장 사과하세요. 당신들 내가 구청에다 신고할 겁니다. 식사하러 온 손님을 거부했다고 하면 당신들 무사하지 못할걸요? 가게 문 다들 각오하세요.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저희가 프라이빗 룸이 있는데 거기로 모시면 안 될까요? 됐습니다. 제가 싫습니다. 이런 마인드로 고객을 상대하는 식당, 음식 맛도 썩어 빠졌겠죠. 순정아, 가자. 전 선배의 손에 이끌려 식당을 나왔고 선배는 돌아가는 길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손만 꼭 잡고 걸었습니다. 순정아. 선배, 미안해요. 나는 네가 어떤 모습이든 난 널 사랑해. 네 얼굴에 대해 꼭 나한테 말할 필요 없어. 난 너란 사람에 대해 반한 거고 사실 오늘 고백하려 한 거야. 고백이요? 순정아, 나 너랑 365일 24시간 함께하고 싶어. 전 선배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이 어떻든 정순정이 좋다는 말에 너무 감동받았고 선배의 말은 어두웠던 제 삶에 빛을 밝혀준 것 같았습니다. 전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얼굴 흉터 때문에 친구도 없었어요. 철저히 전 세상에서 혼자였어요. 선배는 제 얼굴을 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도 몰라요. 이런 저라도 괜찮으세요? 그럼 넌 이런 나라도 괜찮니? 서로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면 되는 거야. 나 얼마나 용기 내서 한 말인데 네가 거절하면 나 정말 너무 슬플 것 같아. 순정아, 나 믿고 우리 영원히 같이 함께하자. 응? 전 선배의 진심에 그동안 걱정하고 우려했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렸고 우리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선배는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을 나와 대학원까지 마쳤습니다. 보통 시각장애인이면 안마사를 직업으로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박사학위까지 준비하면서 교수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여보, 힘들지 않아요? 손에 지문이 다 닳았네. 손이 완전히 상처투성이에요. 알았어. 손의 감각이 둔해지면 공부도 못하니 되도록 음성으로 들으면서 해야겠다. 공부가 그렇게 좋아요? 공부가 좋다기보단 난 시각장애인들한테 희망을 심어주고 싶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 남편은 정말 밤낮 없이 공부와 일을 병행했고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아 승승장구했죠. 이번에 박사학위 딴다며? 아직 준비 중입니다. 영 쉽지가 않네요. 내가 올해 사실 가족들이랑 이민을 가게 됐어. 정말요? 어디로요? 스위스. 좀 복지가 좋은 나라로 가고 싶어서 한참 고민하고 준비했어. 네. 그래서 말인데 자네가 이 회사를 맡아주게. 제가요? 기호야, 너랑 나랑 둘이서 이 회사 만든 거 기억나지? 그땐 점자책이 그냥 점자책이지 했는데 우리 회사 점자책은 네 덕분에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야. 우리만의 기술이 있잖아. 인프라도 많고. 아니요. 전 대표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난 이젠 아이도 있고 그냥 쉬고 싶어. 이렇게 좋은 회사가 없어지면 시각장애인들은 읽지도 쓰지도 못할 거야. 회사 잘 이끌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줘. 부탁할게. 10년이 넘도록 남편은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편은 점자책 만드는 기술과 프로그램,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교구들 또한 개발해 매스컴도 타고 저희 회사는 점점 더 탄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명세에 따른 돈도 엄청나게 벌게 됐죠. 여보, 기사 읽어줄게. 세상의 빛을 밝혀준 더빛 대표 이기호. 자기 너무 멋있게 나왔어. 그래? 기사는 읽어봤는데 사진은 못 보니까. 그래도 너무 기분 좋다. 당신 덕분에 난 정말 호강하는 것 같아. 요즘은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어. 당신만 보고 있으면 나쁜 생각도 싹 사라져. 나도 당신 얼굴을 딱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남편은 늘 입버릇처럼 제 얼굴을 한 번만 보면 소원이 없겠다고 했습니다. 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맡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얼굴에 화상 자국을 치료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고 그동안 치료는 꿈도 못 꿨죠. 그렇게 흉터를 방치하다 보니 치료를 계속해도 별 효과는 없었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이런 얼굴로 계속 살아야 하는 건가요? 더 이상 방법이 없나요? 피부 이식이 답이긴 한데 지금 얼굴 전체가 이렇다 보니 이식이 사실상 좀 힘듭니다. 방법은 그냥 치료를 계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고 온 날이면 남편은 많이 호전됐냐고 늘 물었습니다. 전 그때마다 거짓말을 했죠. 점점 좋아지고 있어. 요즘 워낙 기술이 좋으니까. 근데 시간은 좀 걸릴 거야. 정말 다행이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치료받아. 상처도 마음 편해야 더 잘 낫는 거 모르지? 응, 그럴게. 남편은 드디어 박사학위를 따게 됐고 남편은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죠. 오늘은 점자책 개발 연구기업 더빛의 이기호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남편은 유명 인터뷰 프로그램에 나가게 됐고 거기서 남편이 그동안 노력하고 일군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대표님의 이런 성공 뒤에는 아내분의 노력이 아주 컸다고요? 네, 전 아내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아내가 있어 꿈꿀 수 있었고 도전할 수 있었죠. 대표님의 아내분은 과연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아내는 참 예쁜 사람입니다. 처음 만난 순간 이 사람이다 생각했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늘 제겐 행복입니다. 지금 제가 읽은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해도 전 아내가 없인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이 정말 대단하신데요? 언제 아내분과 같이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전 남편의 대답을 듣자마자 가슴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사실 남편이 매스컴을 타면서 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생각해 절 보호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유명해지고 외출을 할 때도 전 모자와 마스크 그리고 선글라스까지 쓰고 남편과 다녔습니다. 혹시나 제 얼굴이 노출되면 남편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두려웠고 무엇보다 제 흉측한 얼굴이 알려지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정말인가요? 기증자가 나타났다고요? 네, 하루빨리 수술 날짜만 잡으면 됩니다. 이제 정말
더 넓은 세상을 보실 수 있게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 남편이 그토록 기다리던 안구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에 기쁘기도 했지만 너무 무서웠습니다. 남편이 눈을 뜨고 절 바라보면 당연히 절 버릴 거란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죠. 남편은 저렇게 좋아하는데 전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남편에겐 너무 미안했지만 정말 하루하루 아슬아슬한 줄을 타며 사는 기분이었죠. 전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절 키워주신 보육원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이셨죠. 아이고, 우리 순정이 왔구나. 잘 지내셨어요? 원장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안 그래도 이 대표님이 애들한테 매달 선물을 주셔서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너무 고맙다. 너도 이 대표님한테도. 남편도 어렵게 자라서 보육원 아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애들이 더 밝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보내는 것 같아요. 부담 절대 갖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어쩌면 천사들이 이렇게 만나서 세상에 온기를 주는구나. 정말 천생연분이다. 천생연분. 원장님, 근데 전 그러질 못할 것 같아요. 뭐가 말이냐? 남편이랑 끝까지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니? 그게 아니라 다 저 때문이에요. 남편이 안구이식을 하려고 기증자를 찾고 있었는데 어제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아이고, 얼마나 잘된 일이니. 이 대표님이 워낙 선한 사람이라 하늘에서 선물을 주셨구나. 그런데 그게 왜? 원장님, 저 너무 무서워요. 남편이 눈을 떠서 제 얼굴을 보게 될까 봐요. 제 얼굴을 보면 분명히 절 버릴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원장님. 순정아, 그런 걱정을 왜 해? 원장님 빼곤 제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괴물이에요. 만약 남편이 제 얼굴을 보면 기겁하고 도망갈 거예요. 전 30년이 다 돼가는데도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면 너무 싫고 그냥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제 본 모습을 보면 저도 고통이지만 남편은 저보다 더 실망할 거예요. 저 어떡하면 좋을까요, 원장님? 아휴, 우리 착한 순정이. 이 불쌍한 걸 어떻게 하나. 아유, 내가 마음이 아파서 못 살겠다, 순정아. 남편과 결혼한 후 전 제 흉측한 얼굴도 잊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수술 소식을 듣고 전 제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인식하게 됐죠. 그렇게 하루하루 슬픔 속에서 보내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저기 이기호 씨 보호자분 되시죠? 네, 어디신가요? 전 이기호 씨 담당입니다. 잠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남편의 안구이식 수술을 담당한 담당이가 왜 제게 전화가 왔을까? 전 궁금했습니다. 남편분이 어제 수술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렇게 기증자를 기다리신 분이고 지금이 수술하기 가장 좋은 컨디션인데 거부를 하셔서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얼마 전 남편분이 수술 거부에 대한 이유를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남편이 왜 수술을 거부한 건가요?
담당인은 남편이 기증자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남편은 보육원 원장님을 만나 제 속마음을 알게 됐고 수술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눈을 뜨게 되면 제가 상처받을 것이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제 얼굴을 보게 될 거고, 그러면 아내는 자신이 아내를 떠날 거란 두려움을 갖고 있어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은 절대 볼 수 없기에 수술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아내는 지금처럼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 얼굴을 보게 되면 아내는 제가 떠날 거란 생각에 하루하루가 고통일 겁니다. 전 제가 눈 뜨는 것보다 아내가 행복한 것이 더 좋습니다. 아내가 행복하다면 전 평생 눈 뜨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담당이에게 이렇게 말했고, 담당이는 이런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제게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남편분 설득 좀 해주세요. 의사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 이야기를 듣자마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도대체 제가 뭐길래 남편은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고 제 행복을 찾아주고 싶은 건지, 정말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고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전 남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당신 바보야? 바보냐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수술 포기했다며? 내가 뭔데? 내가 도대체 뭔데? 뭐라니? 당신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지. 당신이 그렇게 수술을 포기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당신이 날 보면 내가 고통스러울 거라고? 난 그것보다 당신이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고 당신이 이루고 싶은 일들을 더 많이 이루는 게 내 행복이야. 당신은 왜 자꾸 나만 생각하냐고. 당신을 생각해야지. 내 행복은 당신이 행복해지는 건데. 여보, 난 당신이 매일매일 웃었으면 좋겠어. 아무 걱정 없이 말이야. 그런데 나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걱정을 하면서 사는 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 난 괜찮아. 평생 어둠 속에 살았지만 당신을 만나서 난 빛을 찾았어. 그걸로 충분해. 그런 말 하지 마. 당신 수술 안 받으면 나 정말 아무도 모르는 대로 사라져버릴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해? 당신 없이 내가 하루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내 말 들어줘. 제발. 여보, 수술 포기하지 마. 날 위해서. 제발. 그날 저는 남편과 서로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정말 어렵게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정말로. 정말 고마워. 부탁이 하나 있어. 내가 눈을 떴을 때 당신을 제일 먼저 보고 싶어. 그래 줄 거지? 그래. 그럴게. 남편의 수술날 전 온 얼굴을 감싸고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갔고 길고 긴 남편의 수술이 잘 끝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이기호 씨 보호자분? 네.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한 2주 정도 치료 좀 하시면 정상적으로 시력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이기호 씨가 그나마 흐릿하게라도 시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지. 아니었으면 아주 어려운 수술이 됐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셨어요? 남편분 시력보다 시야가 안 좋으셔서 장애 등급을 받으셨어요. 물론 일반인들처럼 잘 보이진 않지만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책이나 작은 것들은 보기 힘들죠. 수술하길 아주 잘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전 남편이 완전히 시력과 시야를 잃은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흐릿하게나마 사물을 볼 수 있었다니, 그러면 제 얼굴도 흐릿하게나마 봤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전 남편이 있는 병실로 갔습니다. 남편은 마취 때문에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상태였죠. 전 그런 남편을 보며 밤이 새도록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 같은 여자한테 와서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었나? 나란 사람을 왜 좋아하게 된 걸까? 이제 내 얼굴을 뚜렷하게 볼 수 있게 되면 날 떠날 수도 있겠구나.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 남편은 치료를 받고 점점 시력을 찾아갔습니다. 드디어 붕대를 풀던 날이 되었습니다. 전 남편의 말대로 남편 앞에 서 있었고 의사는 천천히 붕대를 풀었습니다. 이기호 씨, 눈을 한번 깜빡여 보세요. 저기 텔레비전 보이세요? 네, 보여요. 보여요. 근데 제 아내는요? 제 아내는 어딨나요? 나 여기 있어. 여보, 고생 많이 했지? 그런데 왜 얼굴을 그렇게 감싸고 있어? 응? 당신이 너무 놀랄까봐. 괜찮아. 난 눈 뜨면 당신 얼굴 제일 먼저 보고 싶다고 했잖아. 내 소원 안 들어줄 거야? 전 남편이 아무리 다정하게 말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제 모습을 보면 떠날 것 같았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전 스카프를 풀었고 드디어 흉측한 제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보여? 이게 나야. 너무 징그럽지. 당신이 날 떠난다 해도 난 원망하지 않을 거야. 난 그동안 당신 덕분에 너무 행복했고 내 흉측한 얼굴을 잊을 만큼 날마다 좋았으니까. 여보. 남편은 제 얼굴을 보더니 절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가슴이 너무 아파. 힘든 순간을 이겨내고 나에게 와준 걸 생각하면 난 정말 행운아야. 난 모든 걸 느낄 수 있어. 당신이 잠들었을 때 당신의 눈, 코, 입 난 다 느끼고 당신이 어떤 모습인지 이미 알고 있었어. 하지만 아무 상관없었어. 난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했으니까. 수술 전과 지금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당신을 보고 당신이 날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당신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여전히 내겐 아름다워. 여보, 너무 고맙고 사랑해. 전 남편의 말에 그동안 제가 살아왔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흉측한 내 얼굴이 싫다며 날 버린 부모, 나만 보면 피하는 사람들, 세상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깊은 외로움. 그 모든 것이 남편을 통해 치유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난 당신이 날 떠날까봐 매일 두려웠어. 그런데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당신이 날 이렇게 깊이 사랑하고 있는데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이나 하고 있었으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미안하단 이야긴 절대 안 하기? 난 당신 옆에서 꼭 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전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순간을 남편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의 손을 잡고 제 모습을 당당히 드러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베일에 숨겨져 있던 이기호 대표의 부인인 정순정 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순정입니다. 사실 전 남편과 외출을 할 때마다 유명인의 아내란 이유로 사진을 찍혔고 SNS상에서 무성한 소문과 추측이 난무했었습니다. 목미? 이기호 대표 와이프 성형 괴물? 시각장애인 돈 보고 결혼한 연예인? 완전 못생기거나 완전 예쁠 것 같음. 전 그런 글을 읽을 때마다 남편 몰래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제 얼굴을 공개하면서 저는 무거운 짐을 벗은 듯 너무 마음이 가벼워졌죠. 온갖 소문들이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생긴 사고로 얼굴에 화상을 입으셨는데요.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없었다면 거짓말이죠. 그리고 제 얼굴을 보고 욕을 하고 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많이 미워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만나고 전 제 얼굴에 대한 자신감을 찾았고 많은 분들께 용기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궁금해하시던 이기호 대표의 아내가 저란 걸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용기가 대단하신데 마음을 바꾸게 된 계기가 남편 덕분이라고 하셨죠? 남편의 어떤 말이 가장 힘이 되셨나요? 사랑이요. 이건 사랑 말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전 제 얼굴을 처음으로 방송을 통해 공개했고 사람들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 걸크러쉬! 대박! 순정언니 팬 됐음! 연예인보다 더 쇼킹! 이기호 대표 대단! 저런 얼굴로 방송이 나오다니. 이기호 대표 불쌍. 러브 이즈 파워 응원합니다. 사랑해요 순정씨. 생각보다 사람들은 제 용기에 박수를 보냈고 전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무래도 제 얼굴이 전국에 다 알려지다 보니 여기저기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중 정말 궁금했던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누구세요? 순정아, 나야 나. 엄마라고. 엄마? 매일매일 증오하며 제 기억에서 지운 지 오래된 사람이 절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전 문을 열어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긴 고민 끝에 전 마당 현관문으로 가 직접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순정이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알아? 어디 보자. 흉타는 아직 그대로네. 너 TV 나오는 거 보고 엄마가 너무 기뻐서 달려왔지. 우리 딸, 그동안 잘 있었어? 난 당신이 기억도 안 나. 딸이라니. 누가 당신 딸인데? 그땐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너도 자식 낳아 키워봐. 내 마음 알 거야. 자식 버려놓고 이제 와서 참. 낯짝도 두꺼워. 내가 문 열어준 건 다신 날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하려고 내려온 거야. 당장 꺼져. 야, 내가 너 5년 동안 키웠어. 너 키우면서 나도 어려웠다고. 너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양육비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우리 사위한테 찾아가도 되고. 미쳤구나. 남편한테 찾아가기만 해봐. 내가 당신 갈기갈기 찢어놓을 거야.
그리고 양육비라 했지? 당연히 줘야지. 자, 이거 먹고 떨어져. 그리고 다시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전 주머니에 있던 1,000원짜리를 엄마에게 던졌고 엄마는 길길이 날뛰며 제 욕을 한창 하다 떠났습니다. 전 그날 이후 엄마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너도 자식 낳아 키워봐. 내 마음 알 거야. 자식으로 사랑받진 못했지만 부모로서 제가 받지 못한 사랑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와 남편은 불임 때문에 한동안 고생을 하다 아이를 가지는 걸 포기했었죠. 그래서 전 남편과 상의 후 입양을 결정했죠. 너무 좋은 생각이야. 우리도 이제 부모가 되는 거잖아. 난 정말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그리고 우리 아이가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당신이랑 노력할 거야. 내가 정말 와이프복은 타고났나 봐. 당신은 어디 하나 미운 데가 없어. 너무 사랑해. 남편은 스스로 시각장애인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복지사업을 더 크게 확장했고 일부 재산을 사회에 기증해 좋은 일에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딸아이를 입양했고 요즘 딸아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답니다. 내 모든 걸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 다 허상일 뿐이라고 사랑이란 감정을 부정하기도 했죠. 하지만 남편을 만나고 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제가 숨기고 싶은 상처도 세상에 당당하게 드러내 치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많이 사랑한다고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내가 더 많이 사랑하면 그 사랑은 더 큰 사랑으로 자라나고 당신도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감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니까요.